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방위비를 증액하고 제 역할을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급격한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방산 시장도 굉장히 동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 체계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납기가 굉장히 빨라서 주목받고 있는 이 K방산, 특히 최근에 F-50 전투기의 수출 호조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필리핀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서 이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메인 뉴스 들어가시기 앞서 5가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내전 중인 수단이 중국과 신형 전투기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3월에 J-10C 전투기 초도 물량이 수단에 인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분 8대를 시작으로 수십 대의 J-10C가 도입된다는 것이 수단 측 주장인데 이집트에 이어 수단까지 J-10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J-10을 도입한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였죠. 이집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집트가 36대를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수단까지 이 J-10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건 카더라가 아니라 이브라임 야신 국방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야신 장관이 얘기했던 현재 진행 중이라는 협상은 아마 추가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미 구매 협상은 진행이 돼서 이르면 3월달, 그러니까 불과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J-10C 초도분이 수단에 인도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 J-10C 전투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방산전 시회에는 빠짐없이 출품을 하고 있고요. 이 전투기의 성능이 F-16V와 필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까지 패키지로 끼워서 팔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먼저 이 패키지가 전달이 됐고 이집트도 원래는 라팔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에 이 라팔의 미티어 미사일을 통합을 못했죠. 이집트가 그래서 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J-10을 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수단까지 이 J-10 운영국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수단은 기존의 J-7이나 Q-5 같은 중국제 항공기들을 굉장히 많이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 기체는 물론이고 미그-29나 수이-22, 수이-25 같은 이런 기종들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후속 군수 지원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중국제 그리고 러시아제 항공기들까지 통째로 이 J-10 계열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규모 감원을 시작한 미 국방부가 군무원 76만 4천여 명 가운데 6만 1천여 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해고 통보를 받은 공무원 5,400여 명은 대부분 해당 보직에서 1년 미만 근무한 인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는 공보 분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총괄 책임자로 우파 시사평론가인 그레이엄 앨런을 전격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 국방부 그리고 미 군에서 엄청난 감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은 주로 DEI 즉 다양성 포용성 정책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퇴출이 되고 있고 군무원들도 이에 맞춰서 이러한 대규모 퇴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부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국방부에서 이렇게 많은 군무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감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건데요. 미군이 미 국방부도 그렇고 각 지역 전구사령부 그리고 각급 부대에서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얼마 전에 주한미군 공보관이 사고를 쳤죠.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총괄 담당자를 굉장히 강경한 우파 성향으로 바꾸고 이 인력들도 대대적으로 감축, 교체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향후에 미군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공보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안보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이 속속 군사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대적인 핵 공군력 증강에 나섰는데요. 프랑스 국방 재무장관이 오는 3월 20일 내각 전시재정회의를 예고하고 전투기와 전투함 전력 확충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번 월요일에 프랑스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전했죠.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각국이 이제 안보 부담을 어느 정도 지는 것에 동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국방TV에서 방송되는 위클리 디펜스에 유럽 각국이 얼마나 급격하게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방산이 어떻게 끼어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다룰 아이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언급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이 전투함, 전투기 전력 증강 얘기가 나왔죠. 라팔 전투기 스탠다드 F4 버전으로 30대를 구매를 하고, 호위함은 함종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현재 건조 중인 모델이 FDI라고 해서 4,000톤급 신형 호위함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호위함 3척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라팔 전투기, 프랑스가 이 F4 버전을 작년에 54대를 계약을 했는데, 그 작년에 계약했던 그 가격으로 환산을 해서 따져보면은 이 30대를 구매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FDI라고 해서 4,000톤급 호위함 각각 10억 유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3척 구매하는데도 거의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국방장관이 발표한 이 깜짝 전력 증강 사업의 총 비용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런 급격한 전력 증강은 시작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기존의 GDP 대비 국방 예산 점유율을 2배 가까이 확대를 하고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어느 분야에서 우리 방산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나 제약이 있는지 잘 살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신형 방공 시스템 S-300V4가 자포리자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발사돼 완파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피격 직후 폭발을 일으키고 불에 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최신형 방공 시스템도 드론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쓰고 있는 S-300 시리즈 중에 가장 최신형은 PMU2 버전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파괴당한 바로 그 버전인데, 이 S-300V4는 이 PMU2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개량한 모델입니다. 이 배경 영상에 나가는 이 영상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드론 폭격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녀 드론이라고 하죠. 바바야가 드론이 날아와서 그 위에서 폭탄을 떨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이 큼지막한 대형 드론이 폭탄을 떨구는데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 S-300V4의 방공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러시아제 무기는 실제 재원과 카탈로그 재원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105대의 그리펜 CD 모델 가운데 45대를 퇴역시키고 이를 신형 그리펜 EF 모델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형 그리펜 퇴역은 신형 그리펜 전력화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스웨덴은 퇴역분 45대 가운데 14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자, 이 그리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대 걸림돌은 스웨덴의 국방이죠.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방위 시스템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전투기를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스웨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일단 우크라이나에 그리펜 전투기를 넘겨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현재 약속되어 있는 F-16 전투기를 다 받은 이후에 그 뒤에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퇴역한 F-16 전투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넘어가고는 있는데, 일단 이 전투기들이 전부 완료가 끝나는 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다라는 것은 이 그리펜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가는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프랑스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럽 각국은 군비 증강,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군사력의 덩치도 키우고 이 군사력의 성격도 첨단, 정예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스웨덴도 전투기가 한 대라도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 과연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의 이 14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성사될 수 있을지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필리핀이 FA-50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능 개량 패키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산 FA-50 블록 20 도입과 기존 보유분 FA-50 PH 성능 개량 사업을 결정한 필리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올 상반기 중에 이들 사업 계약을 모두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의 전투기 개량 사업 예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됐다가 동결된 필리핀 대외 군사자금 지원 프로그램 동결 조치를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FA-50 PH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복수의 필리핀 방산 전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호세 마누엘 로무알데스 주미 필리핀 대사가 현지 시각 2월 24일 필리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확인됐는데요. 로무알데즈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때 합의된 5억 달러 규모의 FMF에 대한 동결이 정식으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2024년 7월 글로벌 FMF 프로그램의 일부로 필리핀에 5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FMF 집행 동결을 명령하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정부 예산과 차관 등으로 약 6억 8,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FA50 블록 20 12대를 도입하고 이와 별개로 미국 지원 FMF 예산 중 일부에서 약 9,700만 달러를 사용해 기존의 FA50 PH도 신형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방위비 지원을 삭감하거나 축소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필리핀에 예외 조치를 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그만큼 필리핀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머지않아 1조 1,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FA50 추가 계약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단신에서 미 국방부가 그야말로 엄청난 삭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헤그세스 장관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방 예산 삭감 중에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도태평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 제공하던 이 군사 원조 자금 대부분을 삭감을 하거나 동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에 대해서는 이 면제 조치를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필리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필리핀이 도입하는 FA50은 암람 그리고 각종 정밀 유도 무장이 통합된 신형 모델입니다. 자, 이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CG는 FA50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죠. FA50 블록 20에는 두 가지 A사 레이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선택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레이더들은 100에서 15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공중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FA50 같은 경우에는 이 BBR 능력이 없죠. 가시거리 밖 공대공 교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대 공중전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FA50PL, FA50M 이란 모델로 해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암람 미사일을 통합한 그런 본격적인 경전투기로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도 이와 동형의 전투기를 12대 추가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FA50의 스탠다드 모델은 이 블록 20, 그러니까 A사 레이더와 암람을 조합한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이번 예산 지원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성능 개량 계약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12대를 개량하는데 9,700만 달러, 오늘자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 115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리핀 공군이 가지고 있는 이 12대 그리고 추가 도입되는 12대 총 24대의 4.5세대급 전투기가 일선에 배치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필리핀의 FA50 성능 개량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우리 공군은 대체 뭘 하고 있나 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FA50 전투기의 제조사였던 카이에서 지속적으로 제안은 해왔었죠. 이 FA50에 암람을 통합해야 된다. 보다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를 장착해야 된다. 근데 군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FA50의 이런 중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생기면 신형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데 있어서 그 타당성 검토에서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상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공군은 이 전투기 전력 중에 60여 대 정도가 이 FA50입니다. 상당한 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FA50 전투기들의 주력 공대공 무장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구형 사이드와인더죠. 이러한 미사일조차 없는 북한의 미그-21이나 미그-19 같은 전투기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북한도 최근에 러시아에서 신형 전투기를 도입을 하고 있고 조기형 보기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필리핀조차 이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필리핀 FA50 성능 개량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FA50들도 대당 115억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니까 성능 개량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0여대 정도 가지고 있는 FA50이 이 정도로 성능을 발휘를 해주면 기존에는 주로 캐스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이 캐스뿐만 아니라 전선 항공 차단 임무라든가 방공 임무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F-16이나 F-15K 그리고 F-35 같은 하이급 전투기들의 임무 부하를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도 개량을 하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좀 전향적인 마음을 갖고 FA50 성능 개량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